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부인 청년들 최정만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국세청과 동업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한 가지 기준, 즉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해요. 그걸 이제 재무제표 만들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기 쉽게 기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국세청과 동업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장을 누가 하냐? 세무사가 하거든요. 이 세무사를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무사무소.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를 선택하는 일들이 그냥 좋은 직원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나 뽑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기준에 맞는, 우리 사업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정말 서로 같이 잘 맞춰서 일할 종업원, 직원을 뽑는데, 이때 선택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예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직원을 채용한다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와, 이 일이 그냥 아무나 선택해도 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저기 있는 세무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엄청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요. 그냥 운에 맡겨요.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아무나 선택하면 어때? 운에 맡기는 거죠. 또 어떤 사업자는 이렇게 선택해요. 그냥 좋아 보여서. 우리가 샤넬백을 왜 선택합니까? 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멋져 보여서 선택하면 그 후에 이제 후폭풍은 혼자 감당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뜻은, 잘 선택한다는 뜻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세무사를 선택할까,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나의 매출은 얼마큼인지. 나의 매출이 1억도 안 돼. 그러면 사실 고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업종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또 직원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업종이라고 하면 세무사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하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종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쉬운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매출 매입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데 매출 매입이 되게 복잡한 업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업종을 따지면 건설업이라든가, 그다음 쇼핑몰업, 그리고 병인업, 뭐 이런 업종은 굉장히 좀 매출 매입이 심플하지 않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의 업종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의 사업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세무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기장 업무, 국세청이 부여한 의무,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업이거든요. 단순히 세무사업을 기장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의 업종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의 사업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상대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세무사는 어떤 범위의 업무를 하는지 이 정도로 알았으면 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 사업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무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정말 중요성 기준에 의해서 저는 우선은 딱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왕이면 나의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종 전문 세무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건설업을 한다, 쇼핑몰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인 세무사무소가 이 건설업에 대해서, 쇼핑몰업에 대해서, 특히 병의원업에 대해서 만약 기장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종 전문 세무사를 반드시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장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소통하는 도구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기장 업무를 단순히 맡긴다, 계약을 했다, 이게 단순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업무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말 전화가 맞는지, 이메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도구,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서 맞는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세무사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참고로 세무법인 청년들은 커뮤니케이션 툴을 주로 두 가지를 활용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대1로 할 때가 있어요. 세무사무소의 1, 그리고 고객 1인 사업자, 1인 대표님일 때는 저희는 카카오 채널로 소통을 합니다. 카카오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되게 편해요. 카카오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로 법인은요, 그리고 직원이 있고 대표님이 있고 그 고객사에 다수의 어떤 관계자가 있을 때는 저희는 거의 대부분을 플로우라는 협업 툴을 활용해서 합니다. 플로우의 프로젝트 방이 만들어지고 저희 대표 세무사님, 담당 세무사님, 실장님, 담당 직원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고객사 대표님 들어오고요. 담당 직원이 들어오고요. 혹시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또 다시 초대돼서 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로스가 없어져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불만도 없어지고 되게 효과적으로 되죠. 이렇게 자기 업무 스타일에 맞는 그 소통 도구, 이걸 자기한테 맞는 세무사하고 선택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를 하면 정부 지원금이든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정말 고객들한테 계속 어필해주고 보내주고 공유해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세무사를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 사업을 한다는 뜻은 대표님 입장에서 항상 모든 순간이 의사결정이에요. 직원을 뽑는 것도 의사결정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한다거나 광고한다거나
정말 이런 것도 의사결정이고요. 이제 지금 뭔가 세금이 얼마큼 나왔지 이런 것도 의사결정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미리미리 세금을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대표님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나한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보고서를 지원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만약 선택의 기준으로 카테고리에 넣는다면 좋아 보이는 선택 그리고 어떤 운에 맡기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과 어떤 세무와 그 세무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많이 사업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가지 기준, 100가지 기준도 둘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업종을, 나의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업종 전문 세무사. 두 번째, 고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소통의 궁합이 되게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번외로 좀 팁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팁으로 좀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무소는 그 수수료를 받고 해요. 그렇죠? 뭐 기장 수수료. 이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할 때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뜻은 단순히 전문가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단순히 시간 곱하기 임률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줄 용의와 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수수료라는 이 한계에 갇혀서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정말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문가를 활용할 때 차라리 돈을 더 줘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옛날에 집을 한번 팔 때가 있었는데요. 집을 파는 것도 사실은 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이제 협상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대부분은 뭐 아파트 5억에 판다, 7억에 판다 이렇게 할 때 그 수수료율이 예를 들어서 뭐 1%다. 그럼 500만 원, 7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중개사한테 항상 이 말을 해요. 중개사님, 제가 200만 원 더 드릴게요. 제가 2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좀 요 정도에서 좀 더 받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중개사님은 저희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 써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러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팔 때 그냥 법정 수수료는 1%밖에 못 받게 되지만 저는 200만 원을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중개사가 일해주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더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개사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죠. 제가 이제 친척들도 사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친척들한테도 이런 말 해요. 기장계약 할 때 만약 10만 원이면 차라리 10,000원을 더 줘라. 차라리 2만 원을 더 줘라. 그리고 세무사님 저희가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10%, 20%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저희 거 신경 써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10,000원, 2만 원을 더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세무사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서비스로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무사를 선택할 때 가까운 세무사무소가 최고인가? 예전에는 가까운 세무사무소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증빙, 영수증 모아놓은 거 하나라도 모아놓은 거 보낸 다음에 또 생겼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워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보내서 뭔가 기장을 절세할 수 있고 뭔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되게 많았어요. 10년 훨씬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요즘 같은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까운 세무사무소가 좋다? 이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 얘기예요. 가까운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 정말 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완전히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 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 전국의 세무사무소가 한 10,000개 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비교 견적 사이트, 비교 견적 사이트.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어요. 맹점. 세무사무소도 정말 업종 따라 다르고 정말 세무사 능력 다르고 정말 직원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 다른데 거기에 가격 비교 단 하나의 기준으로 좋은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 나한테 맞는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정말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의 기준만 보고 가격이라는 기준을 보고 잘못 선택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가격 비교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패턴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 역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2가지, 3가지 정도의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정말 세무사무소를 잘 선택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뭐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어떤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적극 받아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식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현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